오랜만에 이렇게 앉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 책을 쓴다고 좀 바빴고 좀 게으름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그 게으름에 경종을 올려주신 분이 오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의대에 재학 중이고요.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12년을 지방 일반 중학교, 지방 일반 고등학교를 거쳐서 의대에 온 만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들을 전달하고 있는 임민찬 작가라고 하고요. 교육 활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총 5권의 책을 쓰기도 했고 또 강연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은 유초등 학부모님들을 위한 자녀 교육서도 나왔습니다. 저도 임 작가님을 보면 저의 20대가 떠오르고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죠? 그게 더 힘들어요. 비슷하구나 성향이. 일정이 빼곡해야 마음이 놓이는. 그죠? 힘든 게 좋아요. 장가 갈 생각이에요? 네. 자, 나중에 꼭 그 얘기를 하세요. 네네. 와이프 될 분한테. 아, 안 그러면 그쵸. 나중에 난리 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좋아하는 맞아요, 사람도 맞아요. 있거든요. 네. 뭐 기질이 다 다르고 그런 거니까 맞아요. 남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잘 살 수 있도록. 네. 책이 그 사이에 5번째 책이라고요. 그 사이에. 이제 6월 달에는 공부는 멘탈 게임이다. 중학생들 공부 책이 나왔고요. 작년 11월에는 동화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유초등 학부모님들 읽으시라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돈 벌려고 책을 쓰시는 건 아니죠? 이게 1대1 과외로 하는 게 네. 사실은 안정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외부 노출이 없잖아요. 그런 위험 부담 없이 과외를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대치동이나 계속 해왔으니까. 근데 제가 딱 느꼈던 게 제가 전라남도 목포였다 보니까 지방 애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과외를 하다 보니까 결국 서울 애들 그게 또 더 시급도 높고 하니까 결국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한 2년 3년 하다 보니까 결국 지방 애들을 도우려면 책을 써야겠구나. 그래야 전국에서 읽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원이 된 것 중에 하나인 거지. 네. 수익 때문에 한 건 아니다. 네. 잘 팔리고 잘 팔렸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이 공부하지 왜 저렇게 자꾸 책을 써? 네. 직접 얘기는 하진 않지. 궁금해하시고 활동의 그렇죠. 이유 이거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이해도 얻지만 네. 오해도 받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맞습니다. 어때요? 어떤 오해를 제일 많이 이제 받으세요? 뭔가 지방에서 어디 서울대나 의대로 가는 성공자를 보면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의사셨다거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연 초반에 네.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중국어학과에서 두 분이 네. 만나셨거든요. 엄마도 지금은 전업주부시고 아빠는 돌로 납골당이나 석상을 만드시는 석재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강연 초반에 항상 언급을 합니다. 사실 초등 때부터 공부 알아서 했을 거다. 뭐 공부 잔소리 안 들었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초등 때 이게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이 요즘에 습관을 말로만 시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말로만 지시하고 복습하라 그러고 당연히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도 습관 하나 만들기 힘든데 그렇죠. 아이들은 그게 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들이 또 많이 도와주셨고 네.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이제 하나가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에 그런 오해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왜 활동을 하느냐의 오해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맞습니다. 제가 강연하는 사진들이 블로그나 인스타 이제 보니까 좀 뚱뚱하다 빼야겠더라고요. 빼려고 맘먹으니까 빼지든가요? 그렇죠.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봐서라고 생각해요. 네. 노력하면 된다는 걸 아니까 무엇이든 그쵸. 노력을 하면 된다. 그쵸.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그런 두려움 없이 꾸준히 할 수 있었답니다. 이 마인드 세팅이라는 게 한 가지가 잘 돼 있으면 어떤 분야에도 이게 응용이 돼요. 이게 공부든 생활이든 다 비슷한 원리라는 게 있어요. 보통 성실한 사람이 결과를 내더라라는 이 진리는 네. 그게 장사에는 해당 안 되고 직장생활은 되고 이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치로 말씀을 맞아요.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성실한 우리 임민찬 작가님이 5번째 책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 가장 트렌디한 초등 자녀 교육서. 네, 제가 항상 밀고 있는 키워드가 트렌드. 트렌디한지 안 한지 지금부터 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이 공부 정서를 위한 실전 학부모 수업. 맞습니다. 그렇다면 공부에 대한 정서 얘기가 이 책엔 좀 녹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의대생 타이틀, 비밀 과외 타이틀 때문에 아직도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시고 네. 여전히 제가 이렇게 1년 넘게 또 초등 분야에서 하고 있지만 네네. 또 의대 입시 얘기겠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오해가 되게 많아요. 타이틀이 의대생이 알려주는 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의대 얘기는 절대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의대에 가려면 꼭 뭘 해야 된다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정말 공부 법부터 해서 공부 로드맵부터 해서 이제 공부 정서
네. 챕터 5번은 부모님이 또 저한테 해주셨던 것들. 챕터 6은 초등 아이들이 부모님께 바라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도 넣고 네. 조금은 따뜻한 감성이 있는 그런 책이다. 부모님들이 유초등 시기에 어떤 고정관념 착각 같은 선입견이 좀 있어서 안타깝다 그런 얘기 네, 하셨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 착각에 관한 얘기 좀 쓰셨습니다. 네네. 첫 번째가 우리 학부모님들은 모든 문제집을 이게 매일매일 푸는 거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세요. 공부 루틴을 잡아주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심한 문제집 이런 거 되게 어렵고 힘들 텐데도 어쨌든 무조건 매일매일 푸는 것. 이게 사실 초등 저학년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초등 저학년이 갈수록 어느 순간 돌아봤을 때 하루에 소화해야 할 문제집 양이 너무나도 많아서 공부 시간 뺏기고 독서 시간 뺏기고 휴식 시간을 뺏기는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루틴이 네. 많다 보니까. 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만이 루틴이 아니라 격일도 루틴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문제집들 중에서 아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들, 힘들어하는 게 있다면 월수금 또는 화목 토론만 바꿔주셔도 독서 시간, 휴식 시간이 생기거든요. 이 매일이라는 키워드를 너무 못 놓으세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워낙 문제집들이 많습니다. 학부모님들은요 문제집 하나 끝나면 넘어갈 생각밖에 안 하십니다. 그럼 그런 권수가 생각을 안 많아지면 하세요. 뿌듯하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집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문제집에 있는 개념을 아이가 다 알고 있을까? 거기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풀려보면 다 맞을까?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문제집 하나 딱 끝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자꾸만 새로운 문제집을 찾으려고만 하시니까 제가 중학생들 과외를 해보면요. 반복 학습이라는 개념이 안 잡힌 채로 중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문제집이 끝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넘겨보면서 틀렸던 거라도 다시 풀어보고 개념도 외워보고 이런 시간이 중요한데 자꾸만 새로운 문제집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 반복이라는 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게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일의 루틴에서 좀 벗어나시고 네. 루틴이 잡힌다면 조금 여유를 줘도 좋고 네. 두 번째는 진도 끝났으면 자꾸 새 책으로 갈 게 아니라 내가 다 잘 알고 있나? 네. 를 점검해보는 힘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요즘에 워낙 엄마표라는 얘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모든 과목을 학부모님들이 다 짊어지려고 하다 보니 부담감 되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전 과목을 다 잘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은 없다. 학부모님들이 중고등 시기였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문과 또는 이과 중에 하나였을 거고 네. 그리고 분명히 좋아하는 과목, 잘했던 과목이 있고 조금은 힘드셨던 과목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 누군가를 과외해본 학부모님들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첫 제자인 거예요. 저도 제가 과외할 때 첫 제자한테는 미안한 게 많습니다. 제대로 못 가르쳐줘서. 그렇죠. 너무나도 시행착오도 많았고 가르치는 방법도 모르고 근데 우리 아이가 첫 제자라는 거예요. 네. 다 직접 가르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자꾸만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자신 없는 건 사교육을 활용하는 게 비용 낭비가 아니라 때로는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문과적인 성향이셨다 보니까 수학이랑 과학은 EBS 강의 듣고 학원 다니고 그랬거든요. 네. 영어도 학원 다녔습니다. 네. 저희 엄마는 다른 것들은 학원에 양보를 하되 숙제 검사만 해주시고 책이랑 영화에 있어서만 독서 많이 시켜주시고 잠자리 독서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영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자신 있는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다는 거죠. 요즘에 독서 토론 학원 인기 엄청 많거든요. 거의 그냥 무조건 보내는 느낌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이 몇 개 있는데 사실은 독서 토론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독서 토론 학원 보낸다고 하면 때로는 어떤 분들은 집에서 책을 읽히면 되지 무슨 독서 토론을 이렇게 하지만 학부모님이 독서 교육을 잘 못 시킬 것 같다. 때로는 글쓰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고 싶다. 그러면 독서 토론 학원 보낼 수도 있는 거고 학부모님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학원에 보내주셔도 괜찮다. 부담감 내려두시라고 말씀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 현장에서 많은 부모님들 만나시잖아요. 네. 정말 걱정이 돼요라고 내놓는 많은 얘기 중에 네. 빈도수가 제일 높은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수학 심화 문제집을 또 네. 풀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수학 심화 문제집 풀 때 자꾸 짜증을 낸다, 인상을 쓴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공부는 원래 재미없다. 원래 웃으면서 하는 거 아니다. 웃으면서 할 거면 그건 게임이고 그건 놀이인 거지. 공부는 원래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짜증을 내면서 하는 거고 특히 저는 공부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것 중에서도 꾹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게 있구나. 중요한 진리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화 문제집 당연히 어려워하는 거고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못 견디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과정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 제가 항상 첫 번째로도 드리는 편입니다. 영어도 요즘에는 무조건 원서 베이스 학원들도 되게 많아지고 온라인 영어 원서 프로그램부터 영어 도서관부터 무조건 해야 되는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게 몇 년 주기로 네. 예전에 막 나왔던 게 또 나왔다가 사라지고 뭔가 새로운 것처럼 나왔다가 또 그쵸. 보면 또 옛날에 나왔던 거고. 맞아요. 두 번째는 편독입니다. 편독. 우리 학부모님들이 편독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요? 요즘에 워낙 독서가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유독 과학책을 싫어해요. 유독 역사책을 싫어해요. 읽혀야 되는데 필독서인데 이걸 안 읽혀서 고민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항상 두 가지 얘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이 초등 시기에 필독서라는 게 있을까? 항상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필독서라는 게 그냥 누군가가 정해둔 기준은 있겠지만 그걸 안 읽었다고 해서 큰일 나고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요 소설을 더 좋아하고 에세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막 손가락질 하시면서 왜 젊은 청년이 에세이도 읽어야지 저 편독하고 말이야 이렇게 안 합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어떤 특정한 분야의 책을 좋아하고 특정한 분야의 책을 싫어하는 걸 편독이라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취향이라고 부르죠. 취향. 누구나 취향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과학책을 싫어하는 취향이고 문학책을 좋아하는 취향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이랑 가까이 한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둬야 되는 거지 아이가 어떤 분야의 책을 싫어하는 게 부모님의 잘못이거나 큰 문제가 아니라 이 취향이라는 게 우리 아이가 생긴 거구나. 기특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직 어린 나이다 보니까 이런 인문학 정서도 쌓아줘야 되고 과학에 대한 것도 좀 가르쳐주고 싶고 우리 임민선 작가님이 말씀해 주실 유초등기의 공부 동기 부여해 줄 수 있는 방법 네. 어떤 걸 조금 경험적으로 제안해 주실까요? 초등 시기에 자기 주도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요즘에 많으세요. 근데 초등 시기에 내적 동기부여는 저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다. 초등 아이들이 아직 자기 꿈도 명확하지 않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내적인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해봤자 성적, 그냥 뭔가 성적이 욕심이 있는 그런 타고난 욕심을 가진 아이들이나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칭찬받으려고 하는 네. 거지. 공부 자체의 내적 동기부여는 부모님의 역할이 아니라 결국에 중고등 시기 아이가 느끼는 게 제일 커요. 그걸 생각한다면 그런 습관이랑 현행에 대한 공부 그걸 만들어주는 역할 나중에 정말 공부하고 싶어졌을 때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네. 하는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틀린 문제부터 지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8문제 풀었으면 우리 아이가 6문제 맞았어요. 근데 2문제 틀렸습니다. 그럼 우리 학부모님들은 잘 푼 6문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안 해주시고 얼른 와서 1번, 3번 고치라고 틀린 것만 얘기를 하시죠. 초등학생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엄마는 자꾸 내가 틀린 것만 지적을 한다. 그게 싫다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과외를 할 때는요. 아이가 잘 푼 문제에 대해서 이거 되게 까다로운 건데 다른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해. 너 진짜 잘 푼 거야. 그래서 이걸 한 몇 달만 해보시면 나중에는 아이가 먼저 자기가 얘기를 막 합니다. 선생님 저 이거 어려웠었는데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 말이 빨라지면서 자랑하고 싶어서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또 틀리고 너무 쉬운 건데 조금만 주의하지 싶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네. 꼭 앞으로는 잘 푼 문제부터 먼저 짚어주시고 넘어가면 싫어할 애들이 아무도 없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공부 정서를 만든다는 거 또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원래 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 다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네. 쓱 넘어갑시다. 아니. 그래서 원래 다 얘기를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한자 급수 시험이나 한국사 시험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저랑 엄마가 나란히 앉아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도와주셨어요. 네. 어쨌든 한자는 한국사는 제 관심 분야였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였고 네. 지원하는 과정까지도 제가 제 손으로 해본 거고 그런 시험들은 준비를 하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성취 경험을 느끼기도 좋거든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학부모님들이 아무리 공부의 목적을 이야기를 해도 잔소리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요즘에 공부 관련된 유튜브들도 되게 많고 영상들도 많고 책도 많이 있잖아요. 학부모님의 말로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아이한테 보여주시거나 읽어주면서 엄마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서울대 간, 의대 간 형도 누나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다들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하네. 맞아요. 그걸 확인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 동기부여를 주겠다고 자꾸 중고등 얘기를 아이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중등 때는 더 어려워져. 더 경쟁자 많아져. 근데 아이들은요. 와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와닿지 않아요. 상금, 상품, 눈에 보이는 대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동기부여를 받더라고요. 유초등 중학생들도요.
서울대 누가 갔다 해도 하나도 안 부러워해요. 맞아요. 중학교 때는 다 서울대 가는 줄 알아요. 맞아. 그리고 저 이제 중앙대 의대잖아요. 그지? 중앙대 몰라. 그거 몰라. 네. 그렇지. 중학교 뭐 2학년 이때까지는 현실인식이 별로 없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뭐 이래 가면 되지. 뭐 스카이 가면 되지. 맞아요. 다 이러다가 맞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잘 몰라요. 맞아요. 고2쯤 가서 그쵸. 아 현실은 현실이구나.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맞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렇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네. 집안에서 별로 대접 못 받는 네, 의대생. 맞아요. 항상 말이 길어집니다. 이게 중간이긴 중간인데 의대라고 이게 서울대보다 힘들어요. 말이 엄청 길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불안하신 거예요. 애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꾸 한마디라도 해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그땐 너무 늦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불안해지죠. 맞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분야로 가기 위해서 더 많은 분들과의 접점을 또 만들고 있는 맞습니다. 빈틈없으신 분이시고요. 네, 다- 계획형이신가요? 맞습니다. T예요? T? 네, T입니다. 아, 안티 같은데. 아, 그래요? 항상 이제 강연에서도 현실적인 좀. 모든 사람의 삶은 다 의미와 가치가 있지만 자신의 삶을 놓지 않고 어느 분야라든 열심히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겐 지금은 공부로 보이지만 그 힘이 쌓이면 그것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탤런트로서도 보여지기도 할 거니까요. 네. 그 태도를 알려주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다 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의대생의 초등 비밀 과외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 청년의 삶을 무진장 밀어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민찬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